자, 이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은 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파트가 이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라고 그래요. 각종의 이제 특권을 부여를 해주죠. 자, 여기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하고요. 자, 이 시행자의 특권 파트.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이 주된 논점입니다. 이유는 시행자한테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지상권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 특권 파트 여기서 잘 물어보고요. 자, 크게 시행자의 특권 하면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시행자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 시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죠. 분할해서 저 공사구간 나눠 가지고 사업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 보듯이 109, 209, 3, 409 자, 이런 식으로 공사구간 나눠서 시행하는 것을 분할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공짜로 띄워볼 수 있어요. 무상으로 열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서류에 무상 열람 등의 특권을 줘요. 그러면 자, 여기 특권이 되는 이유가 우리 등기부 같은 거 띄워보려면 돈 내야죠. 돈 내야 되는데 시행자는 다 공짜로 등기부, 대장 다 띄워볼 수 있으니까 비용상의 특권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관계. 뭐 토지 소유자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시행자가 서류를 붙여야 돼요. 송달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명해서 송달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지방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서 송달에 가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공시로 송달할 수 있다 해서 공시송달. 공시를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송달할 수도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특권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목 정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취득 수용할 수도 있고요. 강제 사용, 사용권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을 인정한다. 자, 요게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특권 중에서 가장 큰 거죠. 수용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행자는 이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이런 이제 우리 도로 같은 거 설치하기 전에 보면은 측량 기사들 나와가지고 삼각대 세워놓고 측량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측량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 5가지. 요 5가지가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다라고 하고요. 자, 요 5가지가 있으니까 1, 2, 3, 4, 5 물어보기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제목 정도 갖고 물어봤는데 요새는 이제 내용까지 다 들어가서 이 수용하고 출입의 특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갖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먼저 1번에 무상 열람, 무료 열람 그거부터 써놨죠. 근데 옆에 조그만 글씨 보면은 자, 분할 시행 나오죠. 첫 번째 점에 분할 시행. 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분할 시행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관계 서류 무상 열람 공짜로 띄워볼 수도 있고, 자, 세 번째는 서류의 송달, 공시 송달할 수도 있죠. 공시 송달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세 번째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거기다가는 별표. 자, 수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용은 강제 취득이에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사용은 강제 사용이죠. 강제적으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에게는 이 수용 사용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자, 수용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하자. 자, 이 공원이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관리계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공원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자, 이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자, 이를 줄여가지고 시설부지 이렇게 표현해요. 시설부지. 그럼 시설부지 안에서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죠. 이런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원칙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취득하는 거죠. 좋게 말로 해서 협의 취득하는데 A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판다. 딱 보태요. 협의 취득이 안 돼요. 이때는 이 토지 뭐 할 수 있는 거냐. 강제 취득. 공익사업을 해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 취득 수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미
토지에 건물 져갖고 이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토지만 수용하고 건물 남겨두면 안 돼요. 건물까지도 다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A가 요 땅에다가 또 비싼 나무 막 1,000만 원짜리 소나무 이런 거 막 심어놨어요. 그럼 남의 나무 이것도 함부로 자르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나무 같은 것도 다 보상하고 수용하는 대상. 자 물건도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가 요 주택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B한테 임대차 설정해서 B가 임차권자로 살고 있다. 근데 임차권자 B가 자 임대차 기간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안 나간다. 버티고 있으면 공사 안 되죠. 그래서 임차권 같은 권리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물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요 네 개를 묶어가지고 토지 등이라고 그래요. 토지 등. 그래서 시설 부지 안에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 취득이 안 될 때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은 소유권 뺏는 거니까 사용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수용 사용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C가 소유하는 토지는 시설 부지 밖에 있는 토지예요. 이런 시설 부지 밖에 있는 토지를 인접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인접 토지 등. 자, 이런 인접 토지 등은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틀려요. 절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사업에 직접 필요도 없는 토지죠. 이런 인접 토지까지 수용권을 준다. 그러면은 목적에 비해서 수단이 너무 세지는 거야. 우리 수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필요 없는 토지까지 수용권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인접 토지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뭐만 할 수 있는 거냐? 사용만. 일시적으로 강제 사용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시설 부지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지만 인접 토지 등은 절대 뭐는 할 수 없다고요. 수용은 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자, 바로 1번에 자, 시설사업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끝에 물건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은 끝에 보면 권리 동그라미. 그래서 4개요. 토지, 건물, 물건, 권리. 자, 요거 줄여가지고 뭐라고 써요? 토지 등.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다 가능. 그런데 가로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시사용, 밑줄 일시사용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토지, 건물, 물건, 권리. 그럼 요거는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인접토지 등. 인접토지 등은 절대 수용은 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용권만 인정을 해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가로 3번. 자, 이런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용 절차는 이 법에 따르는 거지 절대 국토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자유법이고 이 법률은 우리 국토법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법률 이름 보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여튼 법률 이름 길죠. 그래서 공익사업 할 때 공자, 취득할 때 취자 따가지고 자, 이 법률은 이하에서 공취법 이렇게 불러요. 공취법.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뭐하는 법이다. 취득하는 법. 공취법. 그래서 수용할 때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해서 수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취법의 수용 절차, 자, 요게 또 엄청 긴데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취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용 절차. 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 자,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부터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한마디로 무슨 사업일까요?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일 때 수용할 수 있고요. 절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는 수용 못해요. 공익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받으면 자, 시행자는 1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야 돼요.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수용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시행자 간의 협의 취득이 안 되니까 강제 취득하는 절차죠. 그럼 협의 취득이 안 되니까 제3의 기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자, 수용할 때 보상금을 얼마로 할 거고 그리고 수용 몇 월 며칠자로 할지 이런 수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거를
재결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1년 내 재결 신청해야 돼요. 만약에 1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다음 날로 사업 인정이 실효가 돼서 수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 인정 받으면 1년 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해줘요. 자, 수용 개시일자 몇 월 며칠자로 수용하시고요. 보상금은 얼마로 하세요. 이런 수용 관련 사항을 딱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재결이 있으면 이 재결에 따라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금 지급을 다 끝내야 돼요. 반드시 사전 현금 보상입니다. 자, 이거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죠. 그냥 뺏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전 현금 보상, 조건부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현금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다 끝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용 개시일자에 이런 공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수용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외에도 엄청 길어요. 원래 수용할 때 절차 긴데 간단하게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면 수용하려면 일단 국토부 장관한테 뭐부터 받아야 된다. 사업 인정. 공익사업으로 인정부터 받고요. 자, 사업 인정 받으면 1년 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재결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해 주죠. 재결에 따라서 시행자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자, 수용 개시일자에 수용,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원칙적인 수용 절차인데 다시 우리 국토법에서 특례를 줘요.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 인정 따로 안 받아요. 그냥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봅니다. 자,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보는 것을 의제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 인정 의제해서 바로 시설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하는 기간 1년인데 시설사업이 1년하고 끝나는 거 거의 없어요. 막 3년, 4년씩 하죠. 그래서 이 재결 신청하는 기간 1년 너무 짧으니까 자, 이것도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치법의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의제, 재결 신청 기간 연장 이 두 가지 특례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가로 4번하고 가로 5번. 자, 이게 다 공치법의 특례라고 그래요. 자, 가로 4번 한번 보세요. 자, 공치법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 밑줄 별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는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럼 시설사업에서 이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인정 따로 받는 거 아니고 뭐만 있으면 실시계획의 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규정에 불과하고 자, 우리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받고 몇 년 내라고 그랬어요? 1년 내에 된다. 이 규정에 불과하고 자,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해야 된다. 그 사업 시행 기간에 해야 된다. 쫙밑줄. 그럼 재결 신청하는 기간 1년이 아니고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끝날 때까지 해라. 연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게끔 재결 신청 기간도 연장을 해줘요. 시행 기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결 신청 기간 연장 이거는 모든 사업이 다 같아요. 모든 사업에서 사업 시행 기간까지 하세요. 연장을 해줘요. 그런데 사업 인정을 의제해 주는 시점 이게 사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다 논점이죠.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보는 게 언제라고요? 실시계획의 고시. 맨날 이거 뭘로 바꿔줄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그럼 틀려요. 시설 결정 고시가 아니고 실시 계획의 고시요.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도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타인 토지의 출입. 자, 얘도 별표. 자, 얘도 핵심 특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가 있다. 먼저 가로 1번 한번 보세요.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운수 싹 묶어갖고 행정청이나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의 출입 동그라미 1 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사용 동그라미 2 할 수도 있고 특히 필요하면은 나무나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도 할 수 있다. 장애물 변경 제거 동그라미 3
그럼 지금 시설사업 시행자나 행정청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대요? 출입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출입할 수 있다고 그냥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 침입 같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입 등을 해야 돼요. 이 출입 등을 하는 절차, 적법 절차에 따라 출입합니다. 여기서 먼저 절차 한번 보죠. 자, 먼저 출입만 해요. 출입. 자, 조사나 측량을 위해서 출입 들어가려고 그래요. 출입하고자 할 때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것을 통지한다 그래요. 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일주일 전까지 통지만 해주면 그냥 출입할 수 있고요. 그런데 비행정청인 시행자 출입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7일 전까지 통지는 기본이고요.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특광시장군수에게 허가까지 출입에 허가까지 받아야만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하는데 허가까지 받으라 하는 것은 누구일 때만?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 그럼 행정청 시행자는 허가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허가는 필요 없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출입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서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그래요. 강제 사용,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할 때 변경 제거. 자, 이 두 개. 일시 사용하거나 변경 제거는 출입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가 시설 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인접 토지라고 그래요. 인접 토지. 자, 인접 토지 경계에다가 소유자가 나무를 또 높은 거 심어 놨고 이 나무가 크레인 같은 거 막 걸리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그러면 이 장애물인 나무 이거 잘라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장애물 변경 제거할 수 있는데 남의 나무 함부로 자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 사용하거나 변경 제거는 직접적으로 이거 소유권 침해하는 거니까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구분 없어요. 동의받아야 됩니다.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그럼 이 나무 잘라내려면 나무 소유자 동의받아야죠. 나무 소유자의 동의받아야 되는데 소유자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일시사용 변경 제거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 동의받고 그 다음에 일시사용 변경 제거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려주면 됩니다. 통지하면 돼요. 3일 전까지 통지. 그럼 이 통지하는 기간이 또 달라요. 출입할 때는 7일 전까지 통지인데 일시사용 변경 제거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해요. 이거 똑같이 해놨으면 우리 공부하기 좋은데 꼭 다르죠. 그리고 국토법만 특이해요. 국토법만 출입할 때 며칠 전까지 통지냐? 7일 전. 나머지 다 3일 전이에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배우셨죠? 지적 측량할 때도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때 다 며칠 전까지 통지해요. 3일 전까지. 다 다른 법에서는 출입이든 일시사용 변경 제거든 3일 전까지 통지해라 했는데 우리 국토법에서만 특이해요. 출입할 때 7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그래서 자, 출입할 때 치읓, 7일 할 때 치읓 맞추면 돼요. 그래서 출입할 때만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하고요. 7일, 치읓 역시 자음을 맞히는 자음 법칙. 그래서 출입할 때만 7일 전까지 통지하고요. 나머지는 다 3일 전까지 통지. 그래서 동의받고 3일 전까지 통지해야 일시사용 변경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요.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동의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나무 소유자 동의 받으러 왔는데 이 소유자의 주소고소가 불명,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동의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이때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특광시장군수에게 통지하면 돼요.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소유자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갖고 동의 못 받았습니다. 통지. 근데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다시 특광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외요. 자, 원칙은 동의받고 3일 전에 통지. 근데 예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통지하고 허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출입 등을 할 수가 있죠. 자,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자, 15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가로 2번. 이거는 출입할 때요. 출입. 동그라미 1번에. 자,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 특광시장 군수 허가, 출입 허가 받아야 되고, 출입하려는 날의 7일 동그라미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된다. 그 알려주는 것을 통지. 그래서 허가받고 7일 전까지 통지.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그럼 행정청은 허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해줘야 돼요? 7일 전까지 통지는 해줘야 돼요. 이거는 다 기본이요. 7일 전 통지.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일 때만?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만 허가까지 받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가로 3번. 자, 일시 사용하거나 변경 제거하는 절차. 동그라미 1번. 자,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나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소유자 등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행정청, 비행정청 구분 없어요. 일시 사용 변경 제거하려면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받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그건 예외죠.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다외출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자, 이때 행정청인 시행자는 관할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 동그라미 통지해야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특광시장 군수의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예외요.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통지와 허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그 밑에 줄에 그 바로 밑에 3일 전까지 3일 동그라미 3일 전까지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 즉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시 사용 변경 제거는 3일 전까지 통지죠. 3일 전까지 통지.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출입도 할 수 있고 일시 사용 변경 제거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자, 5번의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자, 그것도 봐요.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일단 국유지는 뭐예요? 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땅, 공유지는 지자체 소유의 땅. 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국공유지라고 그래요. 자, 요거의 처분 제한. 처분을 제한한다. 이 말은 못 판다 하겠죠. 팔 수 없게끔 처분을 제한하게 돼요. 자, 한번 보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은 팔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시설 부지 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는 당연히 무슨 목적으로 써야 돼요? 시설 사업에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국가나 지자체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시설 부지라고 그래요. 이 시설 부지 안에 자, 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국공유지가 있다. 그러면 자, 시설 부지 안에 이 국공유지 이거 당연히 무슨 사업에 써야 되고? 시설 사업에 써야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이 시설 사업이에요. 시설 사업에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 팔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국가나 지자체도 못 팔게 딱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 부지 안에 국공유지는 시설 사업에 써라 하는 거고요. 자, 이 규정에 위반해서 국공유지 팔아봤자 그대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동그라미 무효로 한다. 이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해봤자 무효입니다. 자,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무효예요. 자, 민법 시간에 무효와 취소가 다르다 이렇게 배우셨죠?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무효. 취소는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갖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 제한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지의 국공유지는 시설 사업에 쓰도록 강제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라고 그래요. 자, 시행자에게 어떤 특권을 줘요?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무상 열람할 수 있고, 공시송달할 수 있고, 수용 사용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고, 또 시설 부지 안에 국공유지는 시설 사업에 쓰도록 함으로써 시행자가 따로 취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권 하에 시행자가 쭉 공사. 자, 공사 몇 년 지나갖고 다 끝났어요? 다 공사 끝났다. 그럼 시행자는 공사계획, 요 실시계획 인가 내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또 행정처한테 와서 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검사 받는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준공검사 누구한테 와서 받을까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인가 내준 대로 시행자가 공사를 했는지 검사받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인 인가권자가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시행자는 공사가 끝나면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검사까지 받는 거예요. 검사 받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하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이런 공사 완료의 공고가 나면 여기서 이제 시설 사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시설 사업이 끝나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공사 완료의 공고 등 해서 1번.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는 밑에 줄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준공 검사 밑줄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준공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 밑에 3번.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준공 검사한 결과 실시계획, 즉 공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한다. 이런 공사 완료 공고 나면 사업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옆 페이지 갑니다. 자, 4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이건 예외라고 그래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는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럼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한다는 것은 준공검사 없다 그 얘기죠. 준공검사 없이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 얘긴데요. 왜 그러겠어요? 좀 전에 준공검사 누구한테 받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설 사업을 시행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은 공사 끝났다. 하급행정처한테 검사 받는 거 아니죠? 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직접 시설 사업 시행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시행자일 때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없이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나면 사업이 다 끝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쭉 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54페이지 맨 밑에 문제 23의 기출문제 있죠. 자, 시설 사업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가 만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설 사업에서 물어본다. 요새 출제 경향은 단순한 거, 단편적인 거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 자, 여기 다 물어봐요. 막 시행자, 또 실시계획, 또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서 질문 하나씩 다 물어보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한번 보세요. 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자, 이 틀렸죠? 그럼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여기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시행자 지정받는 것은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 민간만 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뭐였어요? 공공기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이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사업의 절차 봤고요. 그 옆 페이지. 자, 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자, 여기서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된 사건보호 제도다라고 합니다. 사건보호. 자, 의미부터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자,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자, 줄여가지고 시설 부지라고 그래요. 이런 시설이 설치대로 결정된 땅, 시설 부지에서는 이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못하게 제한하겠죠.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시설 부지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자, 이 두 개를 특별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 부지에서는 새로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자, 이 두 개를 특별히 못하게 제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시설 부지 안에 기존의 건물도 다 수용해서 철거한다고 그랬죠. 수용하고 철거할 판에 새 건물 짓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하기 위한 보상금 확 늘어나요.
또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 수용해서 철거해버리면 자원 낭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시설 사업 시행하기 위한 시설 부지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되는 새 건물 짓는 거 이거 못하게 특별히 제한해놓고 이 절차에 따라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오랜 기간 사업을 안 하고 방치되고 있는 시설 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다라고 합니다. 자, 오랜 기간 사업 안 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 부지. 그럼 여기서 장기라고 할 때는 10년이요. 10년. 강산이 한번 바뀌는 거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 부지에서 과도하게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을 해요. 시설 부지에서는 뭐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 못 짓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지적법에서 원칙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지목이 대라고 그러죠. 자, 이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럼 대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고 그래요. 대라는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 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건이다라고 배우셨죠. 그럼 대라는 토지는 사용 수익, 이용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건물 지어갖고 사용하는 건데 좀 시설 부지에서는 대라는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 못해요. 이 말은 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 토지 이용을 못하게 제한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시행자가 수용해가지고 토지 보상해줘요. 그럼 수용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강제적이지만 처분 팔고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수용해서 보상도 안 해줘요. 즉 뭐도 못하는 거예요. 처분도. 그 한마디로 사용, 수익, 처분 일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대라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는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뭐가 열리는 거냐?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라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그래요. 이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뚜껑을 닫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보상 규정 대신 우리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해준다. 그럼 매수 청구라는 말은 뭘까요? 매수 청구. 뭐를 청구해요? 매수, 사줘라 청구하는 거죠. 사달라고 청구해서 사주면은 돈 받고 나가니까 뭐가 돼요? 처분이 된다. 즉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그럼 매수 청구 제도는 우리 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보호 제도다라고 합니다. 사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원래 우리 공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죠. 규제하는 법인데 이 규제가 너무 과도해요.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거꾸로 국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두고 있는 제도를 사건보호다라고 하고요. 저는 사건보호가 우리 공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가 이겁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그래서 얘는 거의 매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매년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1번의 가로 1번 원칙. 특광상 운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이걸 싹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돼요? 시설 부지라고 그러면 되죠. 시설 부지에서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물의 건축 동그라미, 공작물의 설치 동그라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허가를 안 내주니까 결론. 시설 부지에서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에서는 새 건물 못 짓게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56페이지 맨 위에 2번. 자, 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자, 여기다 별표. 자, 오늘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건 보호가 되고요. 자, 바로 1번.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동안 별표. 10년 내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전제 조건이요. 그럼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자, 과도한 제한이 되는 시점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 부지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과도하게 제한받는 건 오직 누구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않는 경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 동그라미 별표 대인 토지 소유자는 특광시장 군수에게 밑줄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자,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누가? 시설 부지에 오직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 과도한 제한에 대한 보상 대신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원칙 특광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왜 특광시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일까요? 저 사업 시행자 원칙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 자,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하니까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사업을 했으면 시행자가 수용해서 사줄 땅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달라고 청구. 당연히 누구한테 와서? 시행자. 그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한테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또 나와요. 박스에 보면 1번. 자, 이 법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시행자의 동그라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이외의 시행자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비행정청 시행자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한마디로 누구한테 와서 매수 청구한다? 시행자한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누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원칙 누구에게? 특광시장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 10년하고 그대로 가로 비워갖고 22의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갖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3번 매수 절차. 자, 동그라미 1번. 자,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으면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거기서 딱 끊으세요. 자,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통지하는데 그럼 매수 청구하면은 무조건 매수한다가 아니죠. 매수할지 말지 여부부터 결정해서 알려준다 그죠? 그래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무자는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6개월 내 알려주게 되고요. 다시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을 묶어놔가지고 매수해 주세요 청구했죠. 그럼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무자는 또 즉각 매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최장 얼마 걸려? 2년 6개월 걸린다 그 얘기죠. 자, 매수 여부부터 결정해서 6개월 내 통지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다시 2년 내 매수니까 매수에 걸리는 기간은 총 2년 6개월이 되고요. 그 6개월하고 2년 다 별표 치셔가지고 아주 또 잘 물어봐요. 숫자 단순하게 6개월 2년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이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절차 등 밑줄 매수 가격 절차 등에 관해서는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무슨 법? 공치법을 준용한다. 공치법을 준용. 자, 밑줄. 그럼 조금 전에 요 공치법 준용하는 게 또 뭐였어요? 수용할 때도 공치법 준용했죠. 그래서 수용을 할 때든 매수할 때든 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그 얘기인데 왜 그러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뭐하는 법? 취득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취득. 그럼 취득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협의 취득할 수도 있고 협의 취득이 안 되니까 강제 취득 수용하는 거죠.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처럼 토지 소유자 사달라고 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원인이든
토지를 취득 매수할 때는 무슨 법에 따른다? 공취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공취법의 절차에 따라서 매수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세요. 이제 가로 4번 매수 대금. 자, 동그라미 1번. 자,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 동그라미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딱 끊습니다. 원칙 딱 쓰세요. 현금에다가 원칙. 당연한 거예요. 10년을 지금 묶어놔가지고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대금을 10년짜리 채권 끊어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뭘로 줘야 된다? 현찰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밑줄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 가로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 시설 채권 동그라미 줄여갖고 시설 채권 거기다 예외 딱 씁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수대금 지급도 원칙과 예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원칙은 뭘로 줘야 된다고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자, 매수무자는 매수대금을 현금 또는 채권 중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현금 지급이 원칙, 예외 채권. 그리고 채권 이거 논점 많아요. 그럼 시설 채권은 일단 첫 번째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할 수 있는 거냐?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어요. 매수무자가 국가일 때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자, 발행할 수 있는 사유 박스 보세요. 자, 기육번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그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원하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아니 원래 매수대금 뭘로 준다 그랬어요? 현찰로 현금으로 준다 그랬는데 아우 저는 현금 됐고요. 10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주세요. 채권 받으면 그 자리에서 손해요. 그래서 이 채권으로 달라고 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명분이야, 명분. 그래서 논점은 니은이죠.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예외. 이게 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자,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부재지주라고 그래요. 부재지주의 토지. 서울에 살면서 저 지방에 땅 갖고 있죠. 그럼 그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안 사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재지주의 토지라고 그래요.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럼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 묶어가지고 투기수요라고 그럽니다. 실수요가 아니고 투기수요로서 자,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해서 초과하는 금액 쫙 밑줄 3천만 원 초과해서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설 채권은 토지 소유자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거.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부재지주의 토지인데 매수대금 4천만 원이요. 이 중에서 얼마는? 1,000만 원은 시설 채권으로 강제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4천만 원 전부를 채권으로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런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동그라미 10년 이내로 한다. 딱 그거까지만 읽으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그러면 시설 채권 원리금 상환 기간 한마디로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10년짜리 채권. 왜 10년일까요? 뭐 의미 없어요. 그냥 법에서 10년짜리다 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야죠. 조금 전에 매수 청구 몇 년 내 사업 안 하면 10년 내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때 발행할 수 있는 시설 채권도 몇 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 그래서 매수 청구나 시설 채권이나 다 몇 년이냐? 10년. 딱 정리하면 돼요. 10년짜리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매수 청구는 이 정도 하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3번 실효가 나오죠. 실효사유. 거기다 도필표. 실효사유. 가로 1번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가 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실부터 20년 동그란 별표.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밑줄 다음 날로 효력을 잃는다. 실효입니다. 항상 실효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로 실효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 먼저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2배요. 20년. 자,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해요. 이때는 아예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시설 결정 자체를 실효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시설 부지가 아니다 그 얘기죠.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됐으니까 시설 부지가 아니라서 시설 부지에서 이런 제한도 싹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싹 풀어줘 갖고 건물 짓고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시설과 관련된 사건보호 제도들 쭉 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대로 결정된 땅 시설 부지에서는 원칙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2개를 못하게 특별히 제한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안 해요. 오랜 기간 방치가 되고 있는 시설 부지, 즉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자,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다. 이때 시설 부지의 대인 토지 소유자는 과도한 제한에 대한 보상 대신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수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 안 하면 아예 다음 날로 시설 결정을 실효시켜 가지고 이런 시설 부지에 쓸데없는 제한들을 싹 풀어주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건 보호 쭉 봤고요. 자,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작년 26회 기출 문제죠.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그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내 매수해야 된다. 1번 바로 정답입니다. 1번 틀렸죠. 좀 전에 매수 청구하면 일단 매수무자는 매수 여부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6개월 내 알려주라고 그랬죠. 통지하고 다시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몇 년 내 매수해라. 2년 내 매수. 6개월, 2년. 자, 이 숫자 갖고 그냥 단순하게 틀리게 물어봤어요. 3년 내 매수가 아니고 2년 내 매수합니다. 작년은 이 시설부재 매수 청구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반시설 관련해서 시설 사업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이거 한마디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3번입니다. 3번인데 이 내용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내용들 쫙 우리가 훑어봤고요. 이제 남은 거, 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인데 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에서 각각 따로 배우는 거죠. 우리 국토법 끝난 다음에 2번째 개발법에서 개발사업, 3번째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각각 따로 배우게 되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딱 이거 하나 남았어요. 지구 단위 계획. 자, 오늘 지구 단위 계획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